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충남과 전북 곳곳에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다소 남하해 지금은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남에도 영향을 주면서 호우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비구름이 다소 남하했다고요? 네, 한두 시간 전보다는 비구름이 다소 남하하면서 지금은 충남보다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에는 시간당 56mm, 전주와 임실에도 4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군산에는 시간당 152.2mm의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물폭탄이, 충남 서천에도 1시간에 137mm의 극한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충남과 전북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곳곳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밤사이 발송된 지역만 200곳이 넘습니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한 비구름대가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들 지역에 폭우가 집중된 겁니다. 현재 전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저녁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남에도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장성과 영광, 담양과 한평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우로 산사태 위험도 커지면서 충남 금산과 전북 익산, 완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충남 논산과 계룡, 부여, 서천, 전북 전주와 군산, 정읍, 김제, 진안, 부안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 군산에는 3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익산과 충남 서천에도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는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한두 시간가량은 강한 비가 더 이어질 걸로 보인다며 호우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기업 합작 공장에서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 쇠사슬로 묶어 연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미국인 고용 압박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상공에 헬기가 뜨고 장갑차를 앞세운 무장 차량이 들이닥칩니다. 미 이민당국이 현지 시간 4일 미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당시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작업은 중단됐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줄지어 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직원들은 버스에 손을 짚은 채 온몸 수색을 당하기도 합니다.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채 호송버스로 줄줄이 끌려가는 장면도 잡혔습니다. 군사작전을 연상시키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3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Of the 475, how many were Korean nationals? The Korean media are reporting as many as 300. There was a majority of Korean nationals from the 475.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단일 현장 이민 단속 사상 최대 규모라며 수개월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불법 고용과 불법 체류자 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단속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came through illegally. They came into our country, so we have to do our job. 미국 우선주의와 불법 이민 단속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BBC 등 외신들은 트럼프의 제조업 육성과 불법 이민 단속 정책 충돌로 긴장감이 커지고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조지아주 폭스턴 수용시설에 구금된 가운데 300명이 넘는 한국인 체포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이번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사태에 외교부는 대책본부를 꾸리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금된 한국인은 300여 명이 넘은 걸로 드러났는데 정부 여당은 한미동맹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정상회담 열흘 만에 벌어진 외교 참사라고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현지 우리 기업에서 300명 넘는 국민이 무더기로 체포된 초유의 사태에 외교부는 주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부터 숙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책본부를 꾸려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이 대통령도 우리 국민 권익과 대미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침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이미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고작 11일만 벌어진 사태, 회담 성과를 자평해온 여당으로선 당혹스러운 표정도 엿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엔 아무 문제가 없다 일축하며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굳건한 동맹에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대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나를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7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더니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는 겁니다. 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예정된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도 이번 사태를 고리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부재를 집중 부각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의 답변을 보고 검찰의 제19 감싸기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지켜본 뒤 이 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자금 의혹을 추적할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를 추궁했는데 5천만 원대 돈다발을 기억 못하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을 근무합니까? 사건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해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보고 검찰 내부의 제19 감싸기로 인한 사건 무마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느껴졌다며 이 대통령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이 대통령과 독립된 수사기관인 만큼 정 장관은 띠지 분실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을 직권으로 발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한 민중기 특검팀은 금품을 고리로 한 대가성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명품 목걸이와 시계에 이어 1억 원이 넘는 그림과 금 거북이까지 김 씨가 받아 챙겼다고 알려진 것만 4억 원대에 육박하는데 대가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갖가지 금품 수수 의혹의 신호탄은 디올백이었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공개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에는 김 씨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를 언급한 육성도 담겼는데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빌렸다던 명품들의 실체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며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았고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5천만 원 넘는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까지
각종 청탁 대가로 받아챙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 일가 압수수색에서는 1억 2천만 원이 넘는 이우한 화백의 그림과 금거북이까지 나왔는데 공직을 고리로 한 매간 매직의 흔적으로 특검은 의심합니다. 알려진 것만 4억 원에 가까운데 특검은 정권 전반에 걸친 대가성 청탁과 매간 매직 의혹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으로 특검은 우선 서희건설 사위 총리실 채용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또 김 씨 측에 금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내란 특검 사건 재판의 공판 진행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사건도 일부 중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지켜봤고 11차례 변론은 전부 녹화 형태로 언론 등에 제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내부 규칙을 근거로 모든 심판 과정을 20년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내부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재판이라고 해도 공판 시작 전에 몇 분 정도만 영상 취재가 허락될 뿐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형사재판과 법리 다툼을 하는 헌법재판은 다르다는 건데 재판 자체가 비공개는 아니라서 취재진의 속기로 공판 내용은 보도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 지휘 사건의 경우 재판 심리까지 중계가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모두 중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에도 기존에 없던 재판 중계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법보다는 조금 더 재판장의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증인들이 압박감 때문에 증언을 꺼리거나 먼저 진행된 재판을 다른 증인이 볼 경우 증언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 이루어지는데 좀 장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만큼 재판 생중계는 최소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옥중 메시지를 통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돌렸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성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묻고 군인들에 대한 공소는 취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울분도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들 진술을 부인하거나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오히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렇다면 왜 입장을 바꾼 걸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내란 가담 혐의를 시인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에선 총을 쏴서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군 관계자들을 다독이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에도 정치적 탄압은 자신 하나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작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 발언 논란을 빚은 최광욱 교육원수원장을 직접 조사하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거 성추문 대응과는 확실히 다른 건데 정청래 대표의 정광석화 지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비위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이후 여성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침묵하거나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때 민주당이 사용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2차 가해, 책임 회피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지금까지 회자됩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민주당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이 같은 흑역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또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조국혁신당 강연에서 나온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 때문입니다.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바탕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남 얘기 다 부서지고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의 불똥이 민주당으로 튄 건데 정청래 대표는 관련 논란이 보도되자마자 실시간으로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리감찰단도 곧바로 최 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대면 조사까지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당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즉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건 최 원장이 3년 전 여성 비하적 표현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도 있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인물이라는 점도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당 전체가 구시대적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가 그야말로 전광석화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건 과거와는 다르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성비위 척결의 의지를 보이고 과거 흑역사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출범 열흘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부적으로는 단일 대우 구축을, 대외적으로는 더 강한 대여 투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화합형 인성을 통한 변화 움직임도 눈길을 끄는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 고난도 줄타기라는 난제를 풀 방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선명성을 무기로 당권을 거머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 뒤 개파색 옅은 중도 성향 인사를 주요 당직에 발탁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내 소장파에서도 기대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당대표가 되시고는 약간 오른쪽에서 1도씩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인선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했던 내부 갈등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의원이 특검 압수수색에 맞서 집결했고 22대 국회 첫 상경투쟁에서 당원들은 궂은 날씨에도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6선 추미애 위원장의 5선 나경원 간사 선임으로 맞불을 놓은 법사위 추나대전 역시 소수 야당이란 한계 속에 입법전쟁 여론전 효과가 크다고 자평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국회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물론 과제는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 이를 겨냥한 일부 지도부 돌발 발언 등과의 관계 설정이 대표적입니다.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당장은 메시지 톤 조절로 잡음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석방 주장에 즉각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전한길 씨 당직 인선 가능성에는 의병이라 지칭하며 역할을 인정하는 동시에 당내 진입 가능성에 거리를 뒀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 공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무리한 좌클릭이 방법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외연을 넓히기 위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너무 느리면 당 쇄신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국회 입성 만 3년, 새로운 투쟁법을 강조하는 야당 대표의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광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무난한 데뷔였다는 평가 속에 김 위원장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 보폭을 넓혀 나갈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을 계기로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다른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인민복이 아닌 양복에 넥타이를 매는 등 다자 외교 무대를 의식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열병식 직전 대기실로 보이는 곳에서는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웃으며 대화한 뒤 방북 요청까지 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다자회의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이 하는 이른바 풀 어사이드 형식의 대화도 소화한 겁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전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에 함께 타며 혈맹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주민 선전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석금평 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인사를 나누신 후 경축 행사에 초대된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보 수반들,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북한 측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형태의 다자 외교에도 나설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북한 외교의 저변을 넓히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집권 15년 만에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유럽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보폭을 넓혔던 김일성 주석처럼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다자 외교에 나서더라도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삼아 반서방 연대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세고시라고 불리는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 영어 유치원이 전국 20여 곳이란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집계부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정부 규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서 향후 효과적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회원수 12만여 명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카테고리 중 하나에 아예 입학 전 레벨 테스트 관련 항목이 있고 커뮤니티 곳곳에서도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학부모들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상당수 영어 유치원이 이른바 4세고시, 7세고시라고 불리는 입학 전 테스트를 보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테스트 탓에 어린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늘어나자 실태를 조사했고 전국 728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 시험을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 지도에 나서고 국세청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등급 시험 시행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테스트는 보지만 분류상 유아 대상이 아닌 영어학원이나 아이들을 일단 받은 뒤 테스트를 보는 우회 방식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교육당국이 꾸준한 감시와 감독을 예고하고 있지만 학부모들 반발이 커 현실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정치권에서 영어 유치원 관련 규제 법안이 발의되자 일부 학부모와 교육단체는 반대 청원을 올리고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교육위에 보냈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무한경쟁 입시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한들 불안한 학부모들이 또 다른 4세, 7세 고시를 찾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일 새벽 달이 붉게 물듭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건데 3년 만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11월 8일 YTN이 서울에서 촬영한 개기월식입니다. 보름달이 석양빛을 빨아들인 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깨어 있다면 이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오는 블러드문입니다. 개기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하는 보름달일 때 일어나지만 달 궤도가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매달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 그림자 안으로 달이 들어올 때도 얼마나 정확히 정렬이 맞춰지느냐에 따라 반영월식, 부분월식, 개기월식으로 나뉩니다. 이번엔 날씨만 좋다면 이 세 가지 월식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자정이 지난 0시 26분,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에 들어가 아주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반영월식이 시작되고 새벽 1시 26분부터 본그림자에 서서히 들어가는 부분월식이 진행됩니다. 달이 붉어지는 개기월식의 절정은 새벽 3시 11분입니다. 가려지는데 왜 붉게 보일까? 이유는 지구를 얇게 덮고 있는 대기 때문입니다. 지구 가장자리 대기의 굴절이 되는데 그 순간에 파란색 빛은 다 산란이 돼서 사라져버리고 주로 붉은색이 달에 굴절이 돼서 비치게 됩니다. 파장이 짧은 산란이 많이 되는 파란색은 다 사라져버리고 붉은색만 남는 거죠. 전국 과학관과 어린이 천문대는 특별 관측회를 열어 잠 못 드는 여름밤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산업 정책이 직접적인 기업의 지분 확보로 이어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인텔이 사실상 국유화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득보단 실이 많을 거란 분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89억 달러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I said, you know what?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be given 10% of Intel. And he said, I would consider that. 공급망 자립으로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정부와 국민이 공유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은 물론 전략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nd it's a creative idea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to ensure that we're both reshoring these critical supply chains while also gaining something of it for the American taxpayer. 그러나 국유화로 인텔을 되살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특정 기업을 골라 밀어주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게 되고 관료주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을 어렵게 합니다. 인텔의 경우 기술 부족이 핵심인데 정부의 자금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조금이나 장기 계약, 세제 완화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인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인텔 국유화는 정부가 전략 산업을 살리기 위해 시장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년 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생성형 AI 때문에 미국 청년층의 고용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때 곽광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AI 열풍 속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선 대규모 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AI로 대체하기 쉬운 업무에서 젊은 직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용 규모는 거의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5세 이하 직원만 급격하게 줄었고 30세 이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객센터 상담원이나 사무실 안내원 같은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이 든 직원들의 경우 다른 부서와의 협업처럼 AI로 대체할 수 없는 유연한 능력을 갖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관련 분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도 극도로 좁아졌습니다. Like coding and computer science are quickly becoming obsolete, and I hesitate to use that word, but it's true. 이런 상황은 기업들에도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AI로 대체하는 데 급급하다 보면 새로운 전문가를 키워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불투명합니다. AI의 고도화나 나이에 따른 학습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숙련도가 높은 경력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Compared to previous technology changes, I'm a little bit more worried about the labor impact simply because it's happening so fast that yes, people will adapt, but they may not adapt fast enough. 누구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AI 혁명에 따른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거센 퇴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운명을 결정할 조기 총재 선거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자민당 내 핵심 간부들이 사의를 표한 데 이어 이시바 내각에서도 조기 총재 선거 목소리가 나오며 이시바 총리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이시바 총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민당 최고 고문인 아소다로 전 총리는 조기 총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私自身につきましては、総裁選挙の前倒しを要求する書面に署名、そして提出をすると決めております。 아소 전 총리의 이 같은 입장은 결정을 망설이는 다른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시바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조기 총재 선거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新しい自民党の出直し、作り直しをするには総裁選はやるべきだと。 자민당 내 핵심 간부들은 참의원 선거 패배에 잇따라 사임 의사를 이미 밝힌 상황. 총리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의원들과 지자체 대표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일 조기 총재 선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들 전체의 과반이 찬성하면 조기 총재 선거가 결정되는데 이시바 총리에게는 사실상 사퇴 권고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 등 유력 주자들은 이미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집권 자민당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가 한일 외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의 문화보국 정신이 깃든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보급 유산으로 구성된 완성도 높은 정시로 1년 만에 관람객 40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해원 신윤복이 그린 단아한 미인도, 고려시대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까지 지난해 문을 연 대구 간송미술관은 첫 전시부터 국보와 보물 97점을 선보였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문화유산을 만나기 위해 매일 1,000명 넘는 관람객이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아 진행된 무료 입장 행사에는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런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예쁘게 되어 있고 유명할 만큼 이게 구도가 되게 예쁘게 짜여 있더라고요. 성자 2개가 이렇게 천사링처럼 되어 있어서 한 게 너무 예뻐서. 여세동보와 화조미감, 상설전시까지 그동안 3가지 주제로 작품 3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40만 명 넘는 관람객을 모았는데 절반 정도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찾아왔습니다. 학생은 물론 고령층까지 단체 관람에 나서며 대구의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작품의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한 10가지 정도씩 적어서 오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저희 문화유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또 수리복원을 하면서. 예술 강좌와 전시 해설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수성목과 대구미술관 등 다른 관광지까지 찾아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화적 자긍심을 다시 되찾아주고 싶었다는 그런 문화보국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실천이 되고 현실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더욱더 느끼는 감회가 큽니다. 간송미술관은 1주년 기념 축제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새 기획전 개막 준비에 착수합니다. 또 연간 90일 정도만 전시 가능한 신윤복의 미인도를 정밀 복제본을 활용해 상시 전시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지난 6월 토니상을 휩쓸면서 어느 때보다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른바 넥스트 해피엔딩을 꿈꾸는 작품들이 잇따라 국내 무대에 서고 있는 가운데 K-뮤지컬의 도약을 학문으로 뒷받침하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로 출신 뮤지컬이 토니상을 휩쓴 이후 공연계가 들떠있는 가운데 본고장을 휘어잡은 우리 작품들이 잇따라 국내 무대에 오릅니다. 먼저 지난해 4월 브로드웨이 개막과 동시에 단숨에 1밀리언 클럽에 입성한 위대한 개츠비. 뮤지컬 메카에 성공적으로 깃발을 꽂은 뒤 지난달 서울 공연을 열며 세 나라 동시 상연 최초라는 타이틀도 챙겼습니다. 하기로 결정된 순간부터 사실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브로드웨이에서 이 작품을 선보이는 거고, 그리고 웨스트엔드를 거쳐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관객들이 이 작품을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설레임,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Just really strong storytellers and making sure that to an audience that doesn't necessarily speak English, we're getting the story across even without the subtitles, and that you understand our emotions and our intentions. 과학자 마리 큐리의 실제 삶에 상상력을 더한 이 뮤지컬도 웨스트엔드에서 장기 공연을 올리며 의미 있는 이력을 남겼습니다. 마리 큐리의 고향인 폴란드를 비롯해 일본에서도 공감대를 끌어낸 비결은 바로 인간의 삶을 다룬 보편성입니다. 외국에 계셨던 모든 관객분들이 열광하고 눈물 흘렸던 장면은 그거였어요. 이 여자의 인생도 다른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구나. 그냥 우리와 똑같은 여자. 한국에서 만든 마리 큐리의 공연이지만 전 세계를 그냥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새로운 성공 신호를 예고한 작품들이 줄을 선 가운데 전례 없는 새 역사를 쓴 어쩌면 해피엔딩도 다음 달 금융환영 대열에 합류합니다. 10주년 공연으로 한국 버전을 올린 뒤 2028년을 목표로 브로드웨이 버전을 한국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들 토종 뮤지컬이 글로벌과 국내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언어를 번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출이나 캐스팅을 현지화한 전략 덕분입니다. 또 디벨롭을 거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면서 계속해서 내부 리딩을 했거든요. 내부 낭독회를 한 4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텀을 두고 그때마다 들어오는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는 없는 노래인데 브로드웨이에서는 Maybe Happy Ending이라는 제목 타이틀곡이 생겼거든요. 때마침 폭발적인 우리 뮤지컬의 성장과 도약을 학문으로 뒷받침하자며 6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위상을 높인 핵심 K 콘텐츠로서 뮤지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세계 3대 시장 도약과
뮤지컬 한류의 학술적 확산을 목표로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물론 K뮤지컬 앞에 놓인 해외 무대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제2의 해피엔딩을 기대하려면 창작 생태계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KT가 최근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사례가 일어나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롯데건설이 경남 김해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멈추고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틀 연속 가자지구 북부 중심지 가자시티의 고층 건물을 공격하며 이 지역 점령을 위한 작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가자시티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떠나라고 경고하고 몇 시간 뒤 이 지역의 고층 빌딩을 폭파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감시하기 위해 이 건물에 정부 수집 장치를 설치하고 관측소를 배치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가요계를 호령했던 엄정화, 한국의 마돈나로 불리면서 발매하는 앨범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가수만큼이나 배우로도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엄정화가 요즘 새로운 캐릭터로 또 한 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데뷔 33년 세월의 내공이 담긴 그녀만의 진솔한 이야기, 김정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눈을 감았다 뜨니까 25년이 지나 있는 걸. 25년의 세월을 순삭당한 왕년의 스타. 비밀 가득한 중년의 봉청자는 다시 임세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반전의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딱 이제 요 회가 7화에서 8화에서 7화와 8화가 이제 변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세라처럼 20대 엄정화는 화려했습니다. 요즘처럼 연예인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없던 시절. 부르는 곡마다 변신을 거듭하며 스스로 드라마 같은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차별화돼야 한다는 그런 강박 아닌 강박도 있었고, 물론 제가 그런 변하는 모습을 즐기기도 했지만 매 무대마다 노래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이야기의 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가수 엄정화를 잊게 한 데뷔곡 눈동자는 고 신해철의 안목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MBC 합창단으로 활동하던 엄정화에게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해철 오빠 진짜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은인이고 진짜 큰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도 마주치고 무대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볼 때 눈동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너의 눈동자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만난 이후 배우로 재평가가 시작된 엄정화는 이후 수많은 작품을 통해 연기자 엄정화의 입지를 다집니다. 그러다 찾아온 고비. 2010년 갑상새맘 수술 과정에서 한쪽 성대가 마비돼 8개월간 말을 하지 못했지만 꾸준한 재활을 거쳐 여전한 존재감을 보란 듯 증명해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다시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너무너무 네, 매일매일 감사해요, 진짜. 씩씩하게 와줘서 잘했다. 지금쯤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온 노래 엔딩 크레딧은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자 또 다른 시작의 예고였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뮤직비디오 컨셉을 잡고 또 리아, 킴 안무가가 함께하면서 정말 세세하게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재작년 시청률 대박을 터뜨린 드라마 닥터 차정숙과 고마워요. 댄스 가수 엄정화의 식지 않은 인기를 확인한 예능 프로그램은 또 한 번 전환점이었는데 대학가 축제를 찾았을 때의 감흥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그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네. 항상 이제 무대를 그리워할 때는 그 환호 소리가 너무 들려요. 그래서 그 환호 소리가 그립고 이제 다시는 내가 들을 수 없는 환호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꿈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런 행복감을 느꼈어요. 체력 관리가 필수다 보니 할 줄 아는 운동도 많아졌습니다. 서핑 좋아해요. 네, 서핑은 이제 진짜 어려운데 계속 즐기면서 하게 되고 무기 관리를 위해서 복싱도 즐겨합니다. 오케이 마담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이제 그 액션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했던 건데 지루한 걸 못 찾는 분이라면 복싱 진짜 효과적입니다. 키우는 강아지와 산책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엄정화는 세월이 녹아들며 자연스레 좌우명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오랫동안 저의 좌우명은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를 즐기자. 카르페 디엠. 연예인이 아닌 엄정화는 생각해 본 적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데뷔 33년 차에도 여전히 힙한 엄정화. 나는 연기할 때, 그리고 노래할 때,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YTN 김정아입니다. 여전히 동서로 길게 형성된 강한 비구름이 전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보다는 빗줄기가 약해지긴 했지만 전북 임실과 김제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전북 남부와 충남, 전남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큰 비가 내린 전북 익산과 완주, 충남 금산과 부여에는 산사태 경보가,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비도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북 군산에 300m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고요. 새벽 1시 무렵에는 시간당 152.2mm의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호우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충청 이남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전북에 120mm 이상, 전남 북부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반면 가뭄이 극심한 영동 지방은 약한 비가 내리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